네, 안녕하세요. 이츠카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이제 11월에 들어왔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이제 11월과 12월이 사실 수험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다 지나고 나서 되게 중요한 시기였습니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듣기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 일단 지금 안 좋은 목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듣기 거북해도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11월, 12월인데 사실 뭐 재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지점이 맞는지 그리고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험 시기에 있어서 지금 11월, 12월이 어떤 지점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4월 초쯤에 시험을 보는데 3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직도 5월 한 중순부터 보통 6월 초 중순쯤에 지방직 시험을 많이 보는데 이것도 좀 빠른 시기로 5월로 잡을게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은 이 시기가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그리고 보통은 한 달 반 정도의 그런 시기가 생깁니다. 근데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계획을 때, 내가 5월로 잡고 하면은, 지금 내가 이제 11월이다. 그럼, 6개월 남았네. 라고 이제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3월달 이제 국가직 끝나고 나서 지방직까지는 거의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부 수험 그 계획을 짤 때 이 시기는 뺐어요. 왜냐면 이때는 멘탈 잡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거의 멘탈 잡는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계획을 3월 달에 거의 끝내고 나서 보완하는 시기,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시기로 잡으셔야지. 안 그러면 뭔가 되게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때. 왜냐면 3월 달에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가 합격권이다. 합격권이 되게 되면은 내가 이제 합격을 할지 그리고 면접을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마음이 붕 떠버리기 때문에 사실 지방직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불합격권이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내가 과목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수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국가직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 때문에 망쳤다. 그러면은 지방직 때는 완전 국어에 조금 비중을 많이 두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굉장히 마음에 있어서 다잡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때 내가 정신 차리고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직이 좀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바로 전쯤 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는 좀 빼고 내가 수험 계획을 세운다라는 그런 생각을 잡으시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11월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보시면 이제 뭐 8월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고 뭐 3월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 이전의 공부는 거의 대부분 기본서에 대한 이제 공부죠.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재시생은 이미 기본서가 좀 되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초시생들은 이제 기본서를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수업도 듣고 복습하고 뭐 거의 뭐 2회독, 3회독 정도 되어 있으시겠죠. 이랬을 때 이거를 가지고 기본서가 거의 90, 그리고 기본서에 보면 거의 기출문제가 조금 딸려 있잖아요. 그게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기출문제의 비중을 높이는데, 이때는 기본서가 40, 그리고 기출이 60. 어떤 분들은 이때 기출을만 가지고 막 기출에 이제 그 해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 문제집만 막 그 계속 돌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집만 내가 그렇게 돌렸을 때 내가 이거를 100% 흡수할 수 있다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문제를 내가 외우는 것뿐이지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다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문제집만 열심히 막 풀어올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문제가 조금만 변형되면 못 푼다는 얘기거든요. 점수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기본서하고 기출을 같이 공부를 막 해서 기본서를 바탕으로 기출을 이제 익히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막 같이 시너지를 내서 이렇게 익히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가 그 80점대는 나오는 것 같아요. 80점에서 85점. 그렇게 되면 합격권에 거의 가시는 것 같고, 예전에는 모의고사가 너무 얼토당토하게 나오던 시기에는 진짜 너무 동떨어지게 나왔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가 자꾸 그때 막 변화가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제 기출을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옛날 기출과 그 변화하는 트렌드하고 갭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좀 모의고사 점수하고 실제 점수하고 좀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그 변화가 어느 정도는 조금 방향을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점수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번에 시험을 볼 때 솔직히 봤을 때 저는 이제 점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그 등수하고 모의고사 등수하고 많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초반 때는 좀 응시자가 별로 없는데 이제 조금 시험 바로 직전에도 별로 없고 보면은 한 두세 달 정도? 세 달 정도? 이 시기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때 점수가 굉장히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서 3월 달에는 기본서, 그리고 기출. 여기에 이제 플러스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서는 50, 기출은 30. 근데 만약에 여기 기출이 단권화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단권화가 잘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잘 파악을 했고 그거를 기본서에다가 내가 잘 단권화를 했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본서에다가 다 단권화를 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80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841도 하는 거죠. 841이 뭐냐? 8일에 1회독, 4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1일에 1회독.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내가 소화를 했다. 진도 밀리지 않고 소화를 했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합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수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요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요거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릴 때 11월과 12월이 전부다. 이때 합격이 거의 판가름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때는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조바심이 나거든요. 굉장히 조바심 나고 이때 만약에 모의고사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본과 기출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거를 다 못하고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1년 더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내가 굉장히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 그럼 이 시기 동안에 내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기본서와 기출 활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때는 이제 기본서, 기출이 60이고 기본서 40이다. 이 얘기는 기출문제집을 하나씩 다 잡으시잖아요.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독을 이제 계속 보는 거죠. 보는데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기출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기출문제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정말 보기 중에서 보기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 거 알죠? 1번, 2번, 3번, 4번이다.
그러면 여기서 1번은 아 내가 읽고 이해가 간다. 2번 내가 이해가 간다. 3번 이건 무슨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4번 이거는 내가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세모로 표시를 해줬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2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안 보고 3번과 4번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이제 보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앞부분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전체를 끝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3번은 해결이 됐다. 그러면 나도. 근데 4번은 아직도 내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모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회독도 마찬가지로 3회독도 모르는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3번 한 번만 눈으로 훑어주고 내가 아직 이거 괜찮은지 4번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만 빠르게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는 거라고 해서 다 까먹지 않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11월, 12월이잖아요. 이제 1월 달부터는 전체적으로 계속 봐줄 건데,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세우면 11월과 12월은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시기다. 그리고 1월부터 3월은 뭐냐면 중요한 것만 내가 머릿속에 팍팍팍팍 머릿속에 계속 익혀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이게 842를 왜 하는 그 방법이 왜 유명하냐면 8일 동안에 내가 책 한 권을 본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좀 넘기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내 머릿속에 다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책 한 권을 만약 나중에 1일 때 어떻게 이거를 내가 다 보겠어요. 이때 내가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를 눈으로 한 번 더 찍어주고 내가 잘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데 헷갈린 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은 모르는 것, 이 모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문제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3회독, 이제 2회독이랑 뭐 2회독 뭐 이 정도까지는 1회독, 2회독까지는 그냥 체크하고 그 기출문제집 보면 밑에 해설 있잖아요. 이 해설을 가지고 내가 해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보통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 3회독까지 왔다. 3회독까지 왔다. 그러면은 기본서를 찾아주셔야죠. 내가 해설서를 가지고도 이해가 안 가면 기본서를 찾아봅니다. 근데 기본서를 찾아봤는데 기본서를 찾아봤는데도 안 나와 있거나 이거는 100%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보통 기출에 있는 모든 지문은 내가 다 씹어먹겠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굉장히 모든 과목은 다 이제 학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른 교수님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학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건 다수설이고 어떤 건 소수설인데 가끔씩 소수설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일부러 기출문제 출제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대요. 예전에는 그게 되게 옛날 고시 스타일의 그런 문제는 그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의 뭐 다수설은 어떻고 소수설은 어떻고 이런 해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로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냥 출제를 했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는 내가 이제 X를 그냥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데 되게 복잡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념을 가지고 내가 얘는 1단원에 있고 얘는 3단원에 있는데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그러한 것들은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본서로 찾아가시는데 이 기본서는 얘는 요 내용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단원에 1단원 내용만 있고 어떤 거는 3단원 내용만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정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출문제집을 해독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랑 관련된 부분이 또 3단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을 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내가 계속 찾아주고 정리해 주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찾아서 포인트를 이거를 기본서에다가 내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기본서 강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찝어주세요. 그런데 그 찝어주는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렵지 않고 한데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거죠. 라고 한 본인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11월과 12월 달에는 기본서를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독을 하다 보면은 보통 4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하는데 내가 4회독, 5회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넘기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만 계속 보세요. 그냥 이게 되게 조바심이 나거든. 나 1번 다시 읽어봤는데 1번 내가 그때는 알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과감하게 넘기세요. 일단 넘기시고 그냥 계속 체크되어 있는 부분만 일단 하세요. 지금 11월과 12월 달 아는 거를 또 보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 안다고 표시했던 부분들이 있죠. 아는데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1월 달에 내가 회독을 하면서 충분히 다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가서 막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면 이때는 내가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밀리는 거죠. 숙련의 시간을 못 보내는 거예요.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나의 이제 그런 것들을 장착을 해야 되는 기본기를 장착시키는 시기면 1월에서 3월은 실질적으로 그런 약점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 내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내가 이제 숙련을 시키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기를 정말 잘 보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11월과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과목별로 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국어하고 영어는 사실 저는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11월 전까지 끝내야 된다. 11월 전까지. 왜냐면은 11월과 12월은 이때 이거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11월 달, 10월 달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됐다. 이 정리를 하면 뭐냐면 문법입니다. 문법 파트, 어휘 파트.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거를 그냥 내가 이렇게 확인하는 식으로 계속 손을 놓지 않고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좀 봐주는 것만으로도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좀 만들어 놔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안 돼 있다. 보통 아마 안 돼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요거는 11월, 12월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서, 그리고 기출, 이거 계속 돌리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헷갈리는 것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단권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때는 거의 국어하고 영어를 해줬는데 이게 맨날 국어하고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얘는 이제 1월 달부터는 국어하고 영어는 모의고사를 보통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씩 모의고사 하나 푸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는데 국어하고 영어는 저는 좀 격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은 제가 한 타임, 두 타임 이렇게 한 타임, 두 타임 이렇게 나눴는데 오전 타임에서 한 타임은 보통 이제 그건 거 내가 만약 오늘 국어에 얘는 이제 문법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영어에 얘는 독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격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수금, 화목토. 그래서 얘는 이제 반대로 얘는 국어에 이제 독해, 그 다음에 얘는 영어, 문법. 그러면 어휘는 어떻게 하느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자기 전이나 틈틈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법을 가지고서는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어휘는 좀 잘했기 때문에 문법이랑 어휘랑 제가 좀 이거는 또 나눠가지고 문법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얘도 문법 어휘.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법이라 하면은 이제 어문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어휘라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건 안 했어요. 그 고유어 뭐 이런 거는 안 했고 한자를 했죠. 한자와 한자 성어 이렇게 해서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파트 이렇게 끝내서 아예 이제 이거는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해주시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것도 한 가지 자꾸 잔소리가 제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되게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11월이랑 12월은 기출을 하세요. 모의고사 하지 마시고 기출에 나와 있는 독해, 기출에 나와 있는 문법, 그리고 뭐 다 기출을 하세요. 기출을 돌리세요. 12월까지.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하는데 내가 만약에 아직 기출조차도 내가 지금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모의고사는 하지 마시고 기출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거는 이제 1월 달부터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타임이 있잖아요. 오후 타임이 됐을 때에는 내가 이제 한국사, 행정법, 그 다음에 이거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뀔 수 있겠죠. 뭐 고용노동부 노동법이 것이고, 뭐 관세, 뭐 다른 뭐 직렬 관세법 뭐 해가지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교행도 마찬가지죠. 교행도 여기서는 이제 그게 이제 교육학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시간을 할 때 이거를 1월하고 12월에는 3시간 3시간으로 나눴고,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연속해서 제가 6시간을 하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3시간은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였고, 이 3시간은 조금 이제 아이들 좀 뭐 다 케어하고 거의 이제 저녁 밤이죠, 밤. 그리고 조금 어수선한 집중을 하기 힘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얘를 저는 이제 포커스를 좀 잡았고, 그때 이제 이게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이 있지만 이 시기를 저는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 동안 내가 볼 수 있는 양이 별로 없어서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과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1월에서 3월 때 되면은 이거를 적절하게 나중에 하루에 다 하셔야 되거든요. 5과목을 다 하셔야 돼요. 그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때는 기출과 기본서를 돌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과목에 집중하는 게 진도가 더 빨리 나가요. 근데 이게 지겹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람이 본인의 그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는데, 한 과목을 6시간을 봐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행정법이다. 예를 들어서 행정법을 내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기출문제집이 2권이거든요. 1권이 있고 2권이 있고. 보통 보면은 1권은 이제 1, 2, 3 그리고 2권은 이제 4, 5, 6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에는 1권을 하고 이 시기에는 2권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 진도를 빼고 얘는 이렇게 진도를 빼고. 진도가 너무 좀 안 나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진도가 안 나간다. 근데 그래서 오전에는 2편. 그 다음에 얘는 6편. 내가 다른 거는 다 못 봐도 2편이랑 6편은 잡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때 이거를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1, 3, 4, 5는 되게 내용이 어려운 거에 비해서 시험 출제 비중이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또 풀다가 보면은 내가 이거는 뭐 몰라서라기보다는 암기해야 될 상황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뒤로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조금 6시간이지만 여기에서 뭐 한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암기. 근데 저는 암기를 좀 잘 못해. 뭐 처음에는 막 깜지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저는 암기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제가 공부 방법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녹음법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듣는 그런 시기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하고 이제 기출은 내가 이제 단권화를 하기 위한 나의 그 방법이었고, 나머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 OX.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곱셈을 하고 있는데, 구구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는 계속 돌리면서 내가 녹음을 하고 돌리면서 이렇게 계속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도가 계속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월,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안 그러면 1월 달에서 3월 달 시기에 내가 지금 남들 11월, 12월에 했던 거를 내가 그때 해야 되면 너무 할 게 많아지고, 그러면 그만큼 합격의 그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 꼭 유념하셔서 올해는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2월 한 중순 그쯤 돼서 다시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어떻게 내가 또 운영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때 또 자세하게 또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PPT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게 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